이재명 지사의 그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 이게 전 국민에게 주니까 모두잖아요. 전 국민이니까 5,200만 국민 모두니까 모두니까 이거는 보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두에게 준다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국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완전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라고 했을 때 모두는 보편일 수도 있고 무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전 국민에게 했을 때 이 전 국민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평등한 것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편은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무차별적 그러니까 기계적 평등, 기계적 동일함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충족되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형평, 필요의 크기에 부응하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이게 형평이거든요. 평등, 기계적 평등은요 획일적인 겁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뭐 10원씩 준다. 이건 기계적 평등이죠. 보편적 복지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현실적인 형평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 갈등과 혼란, 원망과 배신감 이 말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갈등과 혼란, 원망과 배신감 이거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하신 말인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이제 하십니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이제 관철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심성에 원망과 배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원망과 배신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부에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 민주진보진영 여러분 자 지금 저 당정이 지금 선별주의 복지를 해가지고 보수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저 잘못됐죠.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 폐해가요 진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본인은 인식을 못하시고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신 겁니다. 이 본인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심한 말을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는지를 인식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지금 유튜버들이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편들기 위해 가지고 나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금 심어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지금 보수의 것으로 몰아버리고 보편과 선별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금 반쪽짜리 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걱정돼요. 이재명 지사 지금이라도요 이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선동적인 글을 쓰신 거예요. 자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가지고 아내하고 밤새 껴안고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나도 같이 울었다. 같이 제 눈에도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그 젊은 부부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지금 결혼 반지까지 팔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 울었는데 본인 눈에도 눈물이 났다 이 말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제 가슴에 열불이 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요? 제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글을 보면 마치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도울 수가 있고 자기는 이 지금 부부 결혼 반지를 팔고 온 이 부부를 자기는 도울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매정하게 이분들을 돕지 않고 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기는 이 결혼 반지를 팔고 온 이 젊은 부부를 도울 수 있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돕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방식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정하게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글을 쓰신 거죠. 맞죠? 자, 근데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8조 원 정도, 지금 정확히는 한 7조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얼마가 될지 아직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대충 한 8조 원 정도 추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재명 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10만원씩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10만원씩 나눠주면 5조 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5조 원 쓰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8조 원 모두를 누구에게 주자고요?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이 8조 모두를 다 드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춤형 집중 지원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지금 8조 원입니다. 여러분 18조 원도 아니고요. 여러분 18조 원도 아니고 8조 원을 추경합니다. 저는 한 18조 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부 재정의 여건 때문에 달랑 8조 원밖에 못해요. 그럼 이 8조 원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10만원씩 쫙 나눠주면 저도 10만원 받고요. 이재명 지사 본인도 10만원 받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만원 받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멀쩡하게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을 다 10만원 받아요. 근데 제가 이 10만원 받으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저 반지를 판 저분에게도 그럼 10만원 밖에 안 가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방식대로 하면, 이 젊은 부부 있죠? 이분들에게도 개인당 10만원씩 밖에 더 가요? 이게 뭐 이재명 지사 방식대로 하면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그냥 10만원씩이고 20만원이고 아이가 하나 있으면 30만원 가겠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방식대로 하면 이분들에게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까지 준대요. 그럼 이분은요 100만원 혹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나 20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집중 지원의 효과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사람 있죠, 국립대학 교수인 제가 받아야 될 돈을 이재명 지사대로 하면 제가 받잖아요. 이걸 제가 안 받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저같이 안 받는 사람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이 반집한 부부에게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방안이잖아요. 이게 왜 선별적 복지라고, 이게 왜 보수적 방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부어댑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모두에게 소액이죠. 모두에게 소액을.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예요? 필요한 가게에게 충분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겁니다. 왜죠? 위험에 처한 가게를 두텁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에 처한 가게가 두텁게 지원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렇습니까?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자, 즉 두텁게 지원을 받자, 이거잖아요. 위험에 안 처한 사람에게는 돈 주지 말자, 이게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리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위험에 안 처한 사람에게까지 돈을 막 주자라고 하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 방식은 재정 배분의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모두 보편적 복지국가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등하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지원 필요가 적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부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죠? 정작 필요가 큰 가게에는 푼돈 수준의 지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 반지 팔고 온 저 부부에게는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필요가 큰 그런 가게에는 푼돈 수준밖에 못 줘요. 이재명 지사 방식대로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재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줄어들었더라도 좀 조금 줄어든 분들 있죠.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분들은 양해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먹고 살만해. 즉 우리 사회에 소득 상위 30% 이내에 속하시는 분들은 전액을 국채로 마련하게 될 이번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재명 지사나 제가 바로 이 범죄에 속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이 범죄에 속합니다. 이분들은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긴급하게 국가 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나 처지가 아닌 거죠. 명백한 겁니다. 자, 건강한 사회 공동체 혹은 포용적 복지 국가를 한다면, 그죠? 우리 사회가 포용적 복지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그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거죠. 양보해야죠. 이게 바로 뭡니까?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왜 이 이야기 꺼내는가 하면, 정치인이라면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정강시키는, 향상시키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강화시켜야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기꺼이 돕기 위해서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상층 국민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연대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중상층 국민이 많아져야 그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중상층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자, 이 반지 팔고 온 이 어려운 젊은 부부에게도, 그리고 저같이 안정적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원씩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이건 옳은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연대적 공동체의 심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요, 연대적 공동체의 심성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사회에. 이 심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정치적으로 조직해내는 게 저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연대적 공동체 심성이 우리 사회에 아예 없다, 이런 발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제가 이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희망 없는 짓을.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거는 북유럽 나라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일궈내는 역사적 경험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이 연대적 공동체 심성을 믿어야죠. 상위 소득자들은 기꺼이 10만 원 안 받아가도 양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과 달리, 그렇죠? 저는 보십시오.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포용적 복지국가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 그 해당 사회의 상부상조와 연대의 미덕을 더 함양하려고 노력해 주셔야죠. 저는요,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들 지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상부상조와 연대의 미덕을 더 함양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 있죠. 기꺼이 부자들에게, 형편 좋은 사람들에게 세금 더 냅시다, 더 많은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잘 써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갖다가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로 우리는 정치 지도자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반대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19 재난으로 다 어렵다. 저한테 댓글을 막 쓰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세요. 다 어렵대요. 저 안 어렵거든요. 저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코로나19 재난으로 모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안 어렵냐? 이런 목소리를 막 쓰는 거예요, 댓글로.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소리 들으면. 자, 이게 바로 우리 사회 한쪽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인데요. 자, 보세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여러분, 나 정말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이런 소리 듣는 순간에요. 제가 운동이고 뭐고 다 때치고 싶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와요. 내가 인생 30년 동안 헛거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 주냐, 누굽니까?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게 주고, 중상 고소득층이 내게는 안 주냐? 이게 말입니까, 이게? 자,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기심을 덜쳐내는 거. 이게 제일 사악한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은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의 이기심이 저 가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터져 나와요. 그런데 나쁜 정치인은요, 이 이기심을 계속 덜쳐내는 겁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경쟁시대에 모두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겨가지고 모두를 경쟁으로 내몰고, 사실은 제일 경쟁에서 이길 만한 자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래서 winner takes all이죠. winner takes all. 성자가 독식하는 그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심을 덜쳐내고 이런 거. 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는 또아리를 털고 가만히 냅둬둬야지 왜 이기심을 덜쳐냅니까? 이런 걸 왜 하냐고, 이런 거를. 이게 바로 기본소득 포퓰리즘이에요.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만약에 먹혀드는 사회가 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도, 야, 나도 달라. 나 세금 냈는데 왜 내한테 돈 안 줘? 이러는 순간에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고, 보편적 복지효과도 끝장나는 거예요. 왜? 다 나눠주고 나면 뭔 돈이 남아있어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할 돈이 남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포용적 복지효과는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 또 하십니다. 이재명 지사가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간대요. 저는 도대체 원망과 배신감이 왜 퍼져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안 주면 그 국민들의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요?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정강시키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효과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째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가 못 받죠.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이 중상위 소득계층이 못 받는다고 해서 갈등과 혼란, 소외감 느끼고 원망과 배신감을 느낄까요?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가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제 지인이나 친구, 제 동료 교수들도 돈 10만 원 못 받는다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소외감 느끼고 원망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죠. 여기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현금을 똑같이 받는다, 이런 그 무차별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보편적 복지국가는 추구하지 않아요.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 이 말은 맞아요. 누구라도는 맞는데 보세요,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그 사회적 위험에 처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은 이 누구라도에 해당 안 돼요. 저도 언젠가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누구라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누구라도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복지 필요가 생겼을 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복지 필요가 생기죠. 보세요. 태어나면 출산 보육 서비스, 그 다음에 육아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직업 훈련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런 복지 필요가 생애 주기별로 다 누구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생기는 사람 없죠. 그럴 때 뭡니까? 충분한 지원을 받는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충분한 지원을 받자. 그리고 또 복지 혜택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누려야 돼요. 복지 혜택을 조금만 주면, 가령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 서비스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만 주고, 야, 나머지는 네가 직접 돈 내고 돈 내고 구입해. 이러면 이제 병원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잖아요. 맞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로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복지 필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충분한 지원을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겁니까?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를, 보세요. 이 보편적 방식이거든요. 자,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잖아요. 이건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보편적 방식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충족에 미달하는 가게가 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요, 보편적 복지가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겠죠. 이걸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선별적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선별적 방식으로 복지를 했다라고 해서 저거는 선별적 복지니까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의 경우처럼 애초에 이 제도의 성격 자체가 원래 보편적인 거 있죠. 사회보험 보편주의거든요.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이런 거는 제도의 성격이 원래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편적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있잖아요. 공공부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도의 성격이 원래가 이거는 선별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선별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뭐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통 국민들을 이재명 지사가 선동한 겁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보편적 복지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필요가 훨씬 더 커버리거나 한순간에 짧은 시기 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이걸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겠습니까?
그거는 역대 대한민국의 복지가 선별적 복지 위주로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보편적 복지로 제도화되어야 될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너무 부실하니까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가 선별적 복지 위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선별적 복지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는 이것도 강화해서 보편적 복지 효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강조했던 건데, 민주진보진영은 앞으로도 이 보편적 복지의 대대적 확대를 정치적으로 요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요, 보편적 복지가 너무나 지금 사각지대가 넓어요. 여러분 지금 전국민 고용 안전망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나, 그렇죠.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지금 실제로 가입해야 될 사람의 절반은 가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각지대인데 누가 가입 안 하고 있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앞으로 투쟁을 벌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 진보진영 내부에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렇게 갈라치면서 논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환정하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확충해야 돼요. 보편적 복지를 크게 확충하다 보면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는 진보, 선별적 복지는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쳐버리니까 제가 돌아가시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와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갈라치면서 보편은 진보고 선별은 보수인데 지금 뭐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 뭐 그다음에 홍남기 뭐 경제부처 이런 데가 선별적 복지를 하니까 지금 이게 그야말로 보수의 프레임에 갇혔다, 걱정이다 이렇게 막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 아닌 거죠.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불필요한 갈등을 정말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분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되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것은 보편적 복지 효과의 보편적 복지 논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재난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그래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재난에 대한 대응이 재난지원금인데, 그런데 우리가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죠? 복지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항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이 항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요 재난 끝나고 나면 요거는 대응이 필요 없죠. 재난에 대한 일시적인 복지 경제 대응책인데 이거를 항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의 문제인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걸로 갈라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죠,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한 재난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요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죠. 자, 코로나19 사태 같은 거대한 재난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 효과를 제대로 주창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제 거대한 재난이 났잖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진짜로 보편적 복지 효과를 제대로 주창하는 정치인이라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성된 기존의 복지 효과 체제가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요 정말 이걸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복지국가 제도가, 우리의 경제복지 체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사각지대에는
있는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데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걸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일단 우리 전체 지금 그 생산 인구에, 그러니까 취업자죠. 취업자의 한 23%, 거의 4분의 1이 지금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에 자영업자는 전혀 걸려들질 않아요. 자영업자가 아무리 장사가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제도의 미비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죠. 그리고 제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기존에 제도로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건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국민 직업의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거는 민주진보고 저거는 보수다라고 갈라치는 게, 이게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기존의 이 사각지대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 가게를 그럼 어떻게, 제도가 미비한데 그럼 어떻게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건지, 이걸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게 올바른 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법이 뭘까요? 가장 적절한 해법이 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의 필요, 이 가게의 필요에 부응할 만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게의 필요에 부응할 만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 지원이 그렇게 뭐죠? 그게 두텁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두텁게.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의 이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국가의 길과 무관한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자,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렇게 갈등적 이분법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사회보험은 뭡니까? 사회보험은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취업자라면, 그러니까 근로를 하는 사람이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가입해야 돼요. 이게 보편주의예요. 맞죠? 자, 이 보편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회수당은 어떻습니까? 사회수당도 보편주의가 원칙이에요. 보편주의가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아동수당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거 아닙니까? 아동수당은요, 원래가 보편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제도인데 이걸 선별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보편적으로, 그런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이게 사회 서비스잖아요. 사회 서비스는 뭐가 원칙이죠? 이것도 보편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보육을 하자. 제가 이 보편적 보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보편적 보육, 이거는 진짜로 우리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노력을 많이 해서 얻어낸 거대한 성과지 않습니까? 자, 보편적 무상급식 쟁취,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다 이렇게 투쟁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회 서비스는 보편주의가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그럼 선별적 복지의 확충은 필요 없냐? 아니죠. 선별적 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전체 국민의 3.6%만을 보호하고 있고 보호의 수준도 지나치게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국가의 상징, 보편적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나라 스웨덴이죠. 스웨덴 한번 가볼까요? 스웨덴은 이렇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편주의를 작동하고 있잖아요. 진짜 보편적 복지국가죠. 그런데 스웨덴은요, 선별적 복지의 대상자가, 즉 공공부조의 대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스웨덴은 전체 국민의 6%가 공공부조 대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빠져나가요. 어려울 때, 비 오고 태풍 칠 때 잠깐 도움 받고 또 빠져나갑니다. 이게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한 사람, 빈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분들이 너무 많죠. 스웨덴에는요, 가난한데 공공부조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아예 없다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확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대해야 된다고요. 공공부조의 확대를 위해서, 즉 선별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의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만 하는 일이 아니고, 민주진보 진영도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선별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이에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단순하게 대립시키죠.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이 둘 양자 간의 우열을 논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우다, 우등하다 이 말이죠. 선별적 복지는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논쟁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양자를 갈라치가지고 보편적 복지는 민주진보다, 선별적 복지는 보수다,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치고, 이건 정말, 이거는 갈라치기 정치는, 이건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우리 정치는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이게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거 갖고 갈라칠 일이에요?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죠.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필요 충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잖아요. 이 제도적 장치인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복지 논쟁으로 끌고 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몰아가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자. 그러면 5조 원이니까 3조 원 남는 거는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선별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집요함이 왜 그럴까? 여러분 아시죠? 사실요,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게 10만 원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저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10만 원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공돈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나라가 빚을 내는 거예요. 나라가 빚을 내면 나라가 공짜로 빚냅니까? 무이자로 빚내요? 국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국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한 2% 이렇게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지급하는 것도 처음보다 우리 후배들이 지급해야 되고, 원금도 우리 후배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후배 세대에게 빚을 짓는 건데, 우리 빚을 짓는 거는 또 불가피하면 빚져야죠. 그런데 그 빚 내가지고 저같이 국립대학 교수인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저는 이 돈 안 받고 싶다니까. 이 돈 받으면 저는 밤새 아마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재난지원금도 저는 안 받았잖아요. 저는 그거 나눠주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걸 받으면 저는 제가 용납이 못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조달한 5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정부의 정말 소중한 재정이잖아요. 이분의 의도가 뭡니까? 1차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서 이거 갖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홍보비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재정적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확장 재정론자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 계속적으로 정세와 확장 재정을 요구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빚을 지더라도 그 빚 갖고 제가 뭘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 대한 보편적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좀 더 값비싼 물고기, 고부가 가치 물고기 잡는 기술을 더 가르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걸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 민간 시장에서만 일자리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로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자리의 다양화를 꾀하고, 여기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돈을 쏟아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빚을 지면, 이렇게 빚지면 이 빚지는 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경제성장으로 다 돌아와요. 그럼 언젠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자는 것처럼 밥 먹고 쓰는데 그냥 막 쓰자. 그것도 저처럼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막 나눠줘버리자 해가지고 빚 내놓잖아요. 그럼 이 빚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빚이 되고 허망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자, 1차 재난지원금 또 재난기본소득이 됐고, 2차도 재난기본소득, 또 이분은 또 3차도 하고 4차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뭐 많이 하면 뭐 50분 100분 해도 뭐 재정에 문제 없다라고까지 그 정도까지 뭐 좀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어쨌거나 3차, 4차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럼 1, 2, 3, 4차 재난지원금이 전부 다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만약 갖다 치면, 그럼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뭐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돈을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게 이게 상식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 용납 못 하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이제 만약에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복지국가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뭐 만들 돈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매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에 340만 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없어집니다. 340만 명이 없어져요. 매년 34만 명씩. 그리고 그분들이 34만 명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340만 명이 생산 연령 인구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갑자기 우리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땅에서 노령 인구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럼 340만 명의 노령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부양해야 돼요.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죠. 10년 후를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금 막 나눠주는 거를 너 없이, 너 한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쓰면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는 누가 만듭니까?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이렇게 재정을 놓고 서로 경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할 돈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재난을 틈타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 주장은 여러 번 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정치적 기본소득이 유포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는 반드시 저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고요? 복지국가로 가야 되니까요. 이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겨우 여기까지 와놨는데 이제 이 순간에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가겠다라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지금 조금 오다가 이렇게 지금 또 재난을 맞아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확산돼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다 좌절돼 버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거죠.